지금부터 좌표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는 목표는 각종 측정기에서 자유도구속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3차원 뭐 이런 측정기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좌표 측정기가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가는지 하는 것도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참고 자료로 좌표계하고 각도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놨으니까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도록. 자, 지금 문제가 이거였어요. 좌표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각 측정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측정 가능한 좌표가 몇 개 있는가 하는 거하고 몇 차원 측정기인가 라는 것은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한 번에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진원도 측정기는 어느 축하고 어느 축이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축이 X축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X축. 그 다음에 이 축이 이렇게 Z축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X축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고 요 끝에 붙어있는 요 촉심이 X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진원도 측정 실습할 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얘가 테이블에 공작물이 올려져 있고 여기에 이런 조절하는 이런 손잡이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절대로 조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센서가 이쪽에 제품에 붙어 있을 때 이쪽으로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조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를 90도 회전시켜서 이 위치가 이 위치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또 조정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였었죠? 이쪽에서 조정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센서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 센서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 방향밖에 없다 그랬죠. 이쪽 방향이랑 X축 방향이야. 그런데 여기서 돌리면 제품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Y축은 여기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전을 하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180도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조절을 해야 이 센서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X값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위치에서 또는 반대쪽 이 위치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X축 방향이야. 왜냐, Y축은 없으니까 조정해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X축과 Z축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2차원 측정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회전을 했잖아. 그죠? 이 테이블이 회전을 하면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회전하면서 측정하는 항목이 뭐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자세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손잡이 이쪽에 한쪽은 X, 한쪽은 Y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 기억나나요? 네. 그런데 분명히 Y축은 없다고 했는데 Y축이라고 써 있잖아. 그 얘기는 Y축이 없지만 뭔가 Y축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조정을 결국은 90도 돌려서 아까 X축이었던 그 위치로 Y축을 돌려가지고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면거칠기 측정기. 이 측정기는 무슨 축하고 무슨 축이 지금 얘도 이쪽이 X,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Z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Z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Z라는 것이 아니고 얘가 Z축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요 센서가 이 Z축으로 움직이면서 이 굴곡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얘는 X축과 Z축을 가지고 있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기어 측정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측정을 실습을 안 해봤죠. 그래서 감이 좀 없기는 했을 텐데 영상을 자세히 본 사람은 알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Z축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X, Z 요건 회전. 이렇게 보면 기어 측정기하고 진원도 측정기는 같은 구조를 가진 거죠, 지금. 그죠? 요 축으로 보면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차원 측정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X, Y, Z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상에 보면 얘도 밑에서 요게 회전하는 게 있었죠. 그림에 보면 회전했잖아요. 그러면 3차원이 이미 있는데 거기 회전하는 게 뭔가 하나 더 있으니까 4차원이 되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수학적으로 좌표계라는 것은 서로 직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X, Y, Z축이 서로 직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 4차원 측정이 되겠죠. 근데 4차원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축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이 하나 더 생기면 서로 직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4차원 측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측정 가능한 좌표가 몇 개인가, 몇 차원 측정기인가, 요거는 계략적으로 여러분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자유도 구속이라는 성분, 요것이 어떻게 되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내가 요거를 할 때 직규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참고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때문에 참고를 하라고 했냐면 아까 진원도하고 기어 측정기 이거는 밑에서 테이블이 회전을 했잖아요. 테이블이 회전을 하면 분명히 X, Y, Z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이런 좌표계가 있는데 지금 제품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는 측정을 못하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게 x하고 z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원통좌표기로 보면 각도가 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점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y축이 없으니까 측정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을, 요 회전 테이블을 90도를 돌리는 거예요. (90도를) 돌리면 요점이 여기 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x1이 나오고 z는 똑같죠. 그 다음에 세타는 9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x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r 값이 되는 거죠. 결국 요점의 좌표는 R1 세타는 90 Z는 얼마? 이렇게 원통좌표계로 표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보면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r 코사인 파이, r 사인 파이, z 해서 xyz라는 3차원 좌표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볼 때 기구적으로 y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에서 회전하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원통좌표계를 이용해서 직교좌표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진운도 측정기나 기어 측정기도 3차원 측정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이 과제를 내줬던 거예요. 자, 요거 직교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의 관계, 그 다음에 진운도 측정기에서 테이블을 회전시키면서 R값을 쟀을 때 그 점의 좌표가 XYZ 3차원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물체의 자유도라는 게, 예, 보시는 것처럼 x, y, z 그리고 u, v, w 이런 6가지 성분이 지금 이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U라는 성분, U라는 회전운동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느 작업 평면에서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크게 안 들려. X축. 지금 X축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U라는 것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축이 X가 되는 거야. 그럼 작업 평면은 뭐가 돼? 주축이 X니까 작업 평면은 YZ 평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U라는 회전 운동을 구속하려면 Y축과 Z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내용으로 자 V라는 회전동을 구속하려면 어떤 작업 평면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X하고 Z. 이걸 우리가 이제 ZX 평면이라고 그러죠. Z축과 X축이 있어야 V라는 회전운동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는 주축이 Z니까 얘는 XY 평면에서 회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X축과 Y축이 있어야 W라는 회전 성분을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 그 다음에 물체의 자유도,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자유도를 구속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3차원 측정할 때 평면 공간 정리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세 점을 이용해서 평면을 구속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요 U성분,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V성분,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W성분, 이렇게 있을 때 U하고 V를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형운동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Z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 두 점을 배치했을 때 뉴로메저로 치면 직선 측정에서 평면 회전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W가 구속이 되고 이쪽에 Y라는 선형운동이 구속된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이 성분은 여러분들 뉴런에서 X축 점 측정해서 원점 지정 하면은 X라는 선형운동이 구속이 된다. 그래서 선형운동 X, Y, Z, 그리고 회전운동 U, V, W가 구속이 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이 가장 간단한 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밑면을 받쳤다 하더라도 X, Y, W 요 성분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 두 점을 측정을 해주면 Y하고 W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정을 해서 X를 구속하면 UVW, XYZ 다 구속된다. 이 개념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좌표 측정기라는 게 뭐냐? 좌표 측정기라는 것이 옛날에는 XYZ축이 딱 이렇게 구성된 걸로만 대부분 측정기가 만들어졌어요. 3차원 측정기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교하는 안내, 이것이 가이드가 되죠. 우리가 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축을 타고 다니면서 이송하는 양, 이 양을 구하는 것이 스케일. 그러니까 각 축이 서로 직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축에 스케일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브의 3차원 좌표값,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측정기다. 이것을 이제 3차원 측정기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직각이 아니고 뭐 로봇 같은 것도 측정을 해요. 그게 지금은 프로빙 시스템을 이동시켜서 측정물 표면상의 공간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3차원 측정기가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좌표 측정 시스템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기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뭐 원도 측정하고 거리도 계산하고 각도도 계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기구적인 장치, 소프트웨어는
결과를 계산하는 수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좌표 측정기의 형식이죠. 서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서로 직각이 아닌 좌표 측정기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 끝에 또는 요 끝에 요 프로브라는 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프로브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요것이 제품의 표면의 점의 좌표를 읽어내는 거다. 이렇게 좌표 측정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측정기부터 이 측정기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X축으로 이동하면서 이 촉침이 높이 방향으로 Z축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하고 Z값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X축으로 가면서 Z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걸 보자면 이건 지금 소프트예요. 자, 얘도 보면 얘가 X축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금 Z축으로 얘가 움직이면서 이 R값을 재고 거칠기를 재는 거죠.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X축, Z축을 가지고 좌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 측정기, 요거 접촉식인데 이런 경우는 2차원이라고 보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XZ로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을 해요. 다양한 측정을 하지만 그것들의 공통점은 X축과 Z축, 즉 XZ 좌표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상은 그래프로 나오지만 그것은 이렇게 해서 측정한 XZ 좌표를 쭉 읽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측정이 다 같은 개념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X축으로 쭉 이동하면서 Z축으로 측정하면 이 형상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밑에다가 뭘 붙여서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Y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측정기를 붙이면 X, Y, Z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차원 표면 거칠기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촉심은 지금 90도로 꺾여서 달려있지만 결국 측정하는 항목은 Z하고 X다 라는 거. 자, 지금 충분히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결국 측정을 하면 결국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지만 얘는 이 측정기가 X와 Z축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각점 3차원 측정기로 측정한 것처럼 이 각점을 X1, Z1, X2, Z2, X3, Z3 이런 식으로 전부 각 위치에 점을 좌표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뭐 RA를 계산하고 RZ를 계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가 뭐뭐가 있다. 선형 구속은 뭐뭐가 가능할까요? 네? 크게 얘기해봐. 잘 안 들려. 자, 이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좌표가 뭐뭐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X하고 Z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몇 차원 측정기예요?
2차원 측정기다. 자, 구속할 수 있는 선형 운동은 뭐뭐가 있다? tx, tz. 그죠? 그 다음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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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야, y야. 자, 방금 전에 얘기했어. rx를 구속하려면 무슨 좌표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y하고 z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y가 있어요, 없어요? z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rx는 구속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 z가 없으니까. 그러면 뭘 구속할 수 있다? y를 구속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축이 필요해요? y를 구속하기 위해서 작업평면이 어떤 작업평면이 필요한가요? xz가 필요하다. 그럼 x축하고 z축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txtz, ry 요게 구속이 가능했던 거죠. 그럼 아까 rx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사람 혹시 어떤 의미에서 rx가 가능하다고 했는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rx. 예? 헷갈려서. 질문? 기본적으로 이렇고, 아까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Y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한 그 마지막 장면이 있었죠. 그거까지 추가를 하면 XYZ가 다 측정 가능해요. 3차원 측정이 가능한 거죠. 자,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가 왜 2차원이냐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진원 측정기를 볼 텐데 얘가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X, Z, 그 다음에 회전하죠. 이게 지금 Z축을 이동하고 X축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측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제시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움직이면서 Z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진원도 측정기인데 얘는 뾰족하죠. 진원도 측정기에 볼 대신 표면 거칠기 축침을 끼워서 거칠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원도 측정기에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표면 거칠기 측정기가 2차원 측정기라고 축이 두 개가 있었죠. 그러면은 진원도 측정기도 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센서만 교체를 하면 표면 거칠기가 똑같이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표면 거칠기 측정기를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90도 돌려가지고 놨다고 치면 이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잖아. 밑에 테이블이 회전 안 하면
그냥 Z축이 쭉 이동하면서 X축의 변화량을 보면 아까 X축 가면서 Z축 변화량 본 거랑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거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꼭 표면 끝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촉침은 가만히 있으면서 테이블이 회전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무슨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얘가 이 축을 움직이자 이쪽에 있는 축은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회전을 해. 얘가. 그러면은 아까 원통 좌표계의 기준으로 보면 얘가 회전하면서 얘의 변화량이 생긴다. 라는 것은 아까 진원도 측정기하고 똑같죠. R세타. Z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Z값은 다 일정하겠죠. 그럼 얘는 R세타 1, R세타 2, R세타 3를 계속 좌표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직교좌표로 바꾸면 XY1, XY2, XY3 해가지고 이 표면에 XY 좌표를 계속 읽어낸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거칠기를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 저게 뭐가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니까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 뭐 자동으로 측정하니까 결과가 나오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얘가 회전하면서 뭔가 데이터가 나온다면 저건 좌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저 결과가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게 나오나? 지금 얘는 보면 아까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 똑같은 형상 측정했었죠. 근데 걔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얘는 세워놓은 거예요. 누워놓든 세워놓든 좌표계가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는 캠을 측정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X만 움직이고 지금 테이블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세타, R세타를 계속 계산해서 이 직교좌표를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 가지고 있는 좌표축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X축이 있었죠? X축, 그 다음에 Z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회전하는 이런 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전하는 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X축이 X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센서는 X축으로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이 회전 테이블은 이 각도,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얘가 계속 회전을 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센서가 X축의 변화량을 계속 읽어낼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곧 요 X가 R이 되고 요 회전한 각도가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Z는, H는 이건 일정하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R 세타라는 것이 직기좌표계로 환산하면 XY가 된다는 거예요. 이 R이라는 것이 이 R축을 이용해서 R과 세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진원도 측정기는 측정할 수 있는 좌표 축이 R 파이 H라는 원통 좌표가 되는데, 이것은 변환을 하면 X, Y, Z가 되기 때문에 얘는 3차원 측정기가 된다는 거죠. 좌표를 3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면 3차원이고, 그럼 이거는 XYZ, UVW를 다 구속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 진원도 측정기가 왜 3차원 측정기인지 설명을 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회전체라는 것은 원형 공작물이 되겠죠. 회전체인 원형 공작물일 때만 가능한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3차원 측정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러면 이런 블록에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뚫렸는데 이게 3차원 측정기니까 이 거리 측정해달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불가능하죠. 진원도 측정기는 원통 좌표계로 측정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보면 여기서는 Z축이 전부 제어가 되기 때문에 R, 파이, H라는 이제 3차원 좌표를 읽을 수가 있는데, 간혹 보면 이 Z가 측정용이 아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거는 요 R하고 파이만 있어요. 그리고 H는 그냥 공작물 접촉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H가 실제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R세타는 XY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2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3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 Z축을 이렇게 모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측정하는 위치에 촉침이 이렇게 접촉하도록 이렇게 이동하는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원도 동영상 보면서 특이한 점이 또 뭐가 있었어요? 진원도 측정인데 진원도 측정기라고 얘기해놓고 거칠기를 쟀잖아요. 이거 특이하지 않았어요? 표면 거칠기는 표면 거칠기에서만 재고, 진원도 측정기는 진원도만 재야 되는데 지금 센서를 교체해서 거칠기를 측정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저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표면 거칠기랑 같은 구조를 가진 측정기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회전축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어 측정기예요.
지금 얘기한 거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예를 한번 보세요. 얘도 보면 지금 기호를 측정하는데 얘는 X하고 Z만 움직여요.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기어 측정기라고 했는데 기어뿐만 아니고 캠을 측정을 하죠. 그리고 진운도도 측정을 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기구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가 또 표면 거칠기도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측정기의 구조를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X, Z, R 마찬가지로 R, 파이, H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X, Y, Z로 변환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어 측정기도 3차원 측정기다. 단 회전체에 한해서. 원형 공작물이 되겠죠. 이건 진원도 측정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진원도 측정기보다 기능이 더 많은 거죠. 그 여기서는 기업뿐만 아니고 진원도, 거칠기도 동시에 측정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기구적으로 축의 구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는 센서만 교체하면 같은 축이니까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번에는 3차원 측정기를 한번 볼까요? 얘는 보면 XYZ 축이 다 있기 때문에 원형 제품이 아니라도 3차원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는 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를 교체해서 표면 거칠기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센서가 표면 거칠기 센서거든요. 원하는 위치에 가서 지금 이 부분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촉심 끝이 2마이크로미터짜리로 지금 이 부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표면 거칠기나 같은 좌표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XYZ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회전체 원형 공작물인 경우에는 로타이 탭을 이용해서 원형 좌표기, 원통 좌표기로 측정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기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로타이 탭을 회전시키면서. 그러면 3차원 측정기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치수만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가지고 기어도 측정하고 진운도도 측정을 하고 또 기어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축을 3차원 측정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어 측정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회전하고 얘는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진원도 측정하는 거고. 얘는 측정기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측정기는 고정되어 있고 이 밑에 있는 회전 테이블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 이런 기어 측정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3차원 측정기는 X, Y, Z라는 세 개의 좌표축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로 측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라고 할 때는 이 회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통 좌표계로 측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좌표 측정기라는 것이 각 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결국 축이 같으면 같은 측정이 가능하다 라는 거 봤고요. 단 필요에 따라서 센서는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걸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각이 아닌 3차원 측정기.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이 관절 부분에 로타리 엔코더라는 이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스케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은 이 꺾은 것을 부좌표기로 해서 전부 이제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이 아주 큰 거, 이거는 측정기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가서 이제 측정을 하는 이런 로봇 팔처럼 생긴 측정기, 이것도 3차원 좌표 측정기다. 그리고 얘도 서로 직각은 아니지만 3D 프린터하고도 또 비슷하죠. 그 끝에 프로브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이런 측정기도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은 거 보여주는 거고요. 스케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좌표 측정기들이 있고, 또 모든 측정이라는 게 이제 각각 제품 하나 가지고 3차원 측정기에 가서 치수 측정하고, 그거 빼다가 또 진원도 측정기 가서 진원도 측정하고, 그거 빼다가 또 거칠기 가서 거칠기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들이 전부 이제 하나에서 다 측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100%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축 구조들이 다 비슷하니까 서로 비슷한 측정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을 하는 쪽으로 이제 통합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의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다. 그러려다 보면 디지털화, CNC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축의 구조가 동일하면 동일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대신에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3차원 측정기에서 스캐닝 프로브를 이용해서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한 거고 똑같은 계산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뉴로메저에서도 원 측정하려면 거기 기준원을 얼마로 할 거냐, 어떤 걸로 할 거냐, 그죠? MCC, MIC, MGC, LSC, 그 다음에 필터를 50UPR을 적용할 거냐, 150UPR을 적용할 거냐. 이제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할 때도 소프트웨어가 이제 진원도 측정기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죠. 왜냐? 진원도 측정기나 3차원 측정기나 축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3차원 측정기에서 끝나느냐?
그럼 진원도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소용이 없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원도 측정기는 진원도만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그 회전 초기를 만들기 때문에 회전 정밀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죠. 3차원 측정기보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따른 정밀도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전용 측정기는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라든지 어떤 기능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측정이 다 필요 없고 3차원 측에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3차원 측정기에서 센서를 교체하면서 통합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정밀도가 아주 높다든지 특수한 기능은 전용기에서 진원도 표면 거치기 3차원 기어 측정기에서 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 비중을 이제 3차원 쪽에서 높여가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 추세다. 라는 것까지 해서 이 좌표 측정기의 이제 구조, 측정할 수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축하고 자유도 구속의 관계, 또 기능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 발전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그럼 내용들은 다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도 한 번씩 더 보고, 오늘 수업한 거는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레포트로 제출을 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포트를 쓰는 이유는 제출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 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